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 누구도 배신할 수 없다고 믿었던 인민군 참모부의 중장이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탈북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양 최고 위층만 접근할 수 있는 극비 문서를 품에 안고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북한은 곧바로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문서를 되찾아라. 군과 보위부가 총동원되며 평양 전체가 술렁였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정원 조사실에서 그가 내뱉은 첫 증언은 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듣지 못했던 북한 내부의 민낯, 권력자들의 타락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 북한인민군 참모부의 중장입니다. 이름에는 부모님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 민족의 아들.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조국을 지켜내길 바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름은 체제의 거짓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 족쇄가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민족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 강철 같은 의지는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데 쓰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름의 뜻대로 민족을 위한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철민 북한인민군 참모부의 중장급 간부였습니다. 평양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 특별관리 아파트에서 살았고 하루 3끼가 보장되는 특별 배급을 받았으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의 전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강 중장 동지는 평생 걱정 없겠구만. 체제의 기둥이니까. 그 말은 당시에는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가슴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과연 내가 지키는 것이 민족일까 아니면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일까 하는 의문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늦가을 어느 날 동료 정동수가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신중하게 살피더니 문을 닫고 제 책상 위에 갈색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강 동지, 이걸 보시오. 우리가 지키는 체제의 진짜 얼굴이요.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굳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수십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원산의 호화 별장이었습니다. 샴페인과 양주가 가득한 테이블 위에서 권력자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 그리고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간부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창고 가득 쌓인 외제 물품들, 벤츠 차량의 키,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이 산더미처럼 포개져 있었습니다. 모두 간부들이 빼돌린 외화와 밀수품이었습니다. 인민은 굶주려도 권력층은 불을 쌓으며 타락을 일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진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마을 아이들이었습니다. 팔다리는 앙상에 뼈만 남았는데 배는 기형적으로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복수가 찬 기아 아동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더 넘기자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 매달린 팔, 의식을 잃은 채 끌려가는 사람들. 정동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요. 내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체제가 사실은 괴물이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김정은 표창까지. 한때는 자랑스러운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강철민. 강철 같은 의지,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조국을 지켜내길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름이야말로 제가 체제의 거짓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 족쇄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아들이라면 굶주린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다면 권력자들의 타락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 윤정은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차마 사진 속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잠든 딸 수연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의사가 되고 싶어. 15살 소녀의 꿈은 맑고 순수했지만 이 체제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부모님이 제게 지어준 이름의 뜻이 다시금 메아리 쳤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 민족의 아들. 과연 내가 지금 지키는 것이 민족일까? 아니면 독재자의 권력일까? 그날 제 삶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정동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침착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 동지, 이대로 가면 우리도 언젠가 잡아먹힐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체제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오랫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사진 속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남은 팔, 그러나 여전히 반짝이던 눈. 민족의 아들이라면 저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군 내부의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김정은의 새로운 지시가 하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동분자는 철저히 색출하라. 의심은 곧 반역이다. 회의실에 모인 장군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만세. 저도 억지로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박수 소리가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북채로 내려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후배 장교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강 중장 동지, 요즘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 하지만 제 눈빛을 본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요즘 체제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서로를 시험하기 위해 고의로 의심을 흘리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방심하면 곧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게. 동무 목숨을 지키려면 말일세. 그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균열은 이미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음을. 나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딸 수연을 안았습니다. 수연은 제 품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내 꿈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뭔가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포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제가 발각된다면 아내와 딸까지도 정치범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밤새도록 방 안을 서성거리며 두려움과 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책상 위에 있던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총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총은 지금까지 권력을 지키는 도구였지. 하지만 언젠가는 민족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철민아, 너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아들이어야 한다. 민족을 위해 흔들리지 마라. 저는 총을 내려놓고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다. 내 안의 균열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되었다. 강철민은 밤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좁은 원룸에서 들려오는 냉장고의 기계음조차 이제는 그에게 묘한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하루 종일 일하다 지쳐 돌아와도 잠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씨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해주던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철민아, 우리 민족은 언제나 바다를 넘어 나아가야 했다. 역경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간 게 우리 피 속에 흐른다.
그때는 막연히 흘려듣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말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흙과 철근을 마주하고 밤에는 중고 노트북 앞에 앉아 영어 문장을 한 줄 한 줄 해석했다. 단어가 막히면 스마트폰 사전을 열고 발음이 낯설면 유튜브 영상에서 억양을 흉내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음,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방해했지만 철민은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이어폰을 꽂았다. 나는 반드시 해낼 거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민족의 아들이니까. 그는 이름의 의미를 곱씹었다. 철민.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민족의 민.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이자 책임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기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차라리 안정된 직장을 구하라고 말했다. 철민아, 내가 뭔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그냥 월급 받고 살아라.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 꿈은 내 손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다. 무거운 철골이 흔들리며 그의 어깨를 스쳤고 순간적으로 손에 쥔 장갑이 찢겨나갔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야, 너 이 일 오래 못 버틴다. 누군가 무심히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여기 머무르지 않는다. 바다를 넘어가겠다. 새벽녘 푸른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올 때 철민은 작업복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다. 손에는 낡은 여권과 빚을 내서 마련한 비행기 티켓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티켓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입장권이었다. 떠나기 전날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철민아, 정말 괜찮겠니? 너 혼자서.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는 강철민이에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 민족의 이름을 등에 짊어진 사람. 제가 아니면 누가 해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결국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확신 앞에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눈물이었다. 철민은 마지막으로 낡은 노트북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더 강한 내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제 바다의 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건너야 할 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강철민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공항 문이 열리자 뜨거운 바람과 낯선 공기의 냄새가 강철민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한 손에 캐리어를 끌고 다른 손에는 빛바랜 여권을 꼭 쥐고 있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끝에 그는 마침내 새로운 대지에 발을 내디뎠다. 북한에서 떠나올 때 다짐했던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다. 나는 돌아올 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다. 낯선 언어,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 공항 한켠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기사와의 대화는 더듬거리는 영어와 손짓 발짓에 의존해야 했다. 택시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달렸고 숙소를 찾는 데에도 몇 시간을 헤매야 했다. 지쳐버린 몸은 마치 출발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작은 고시원 같은 숙소. 얇은 매트리스 위에 몸을 던지자 곧장 눈물이 고였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흔들었다. 포기하는 순간 그가 짊어진 이름과 의미까지도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철민. 강철 같은 의지, 민족의 대표. 이 이름을 배반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새벽부터 도시의 거리를 걸었다. 어제와는 달리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영어로 전화를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거리의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철민은 그 속에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도 생겼다. 그래, 이곳에서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먼저 아르바이트부터 구해야 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고 또 하루는 건설 현장에서 돌을 날랐다. 손바닥은 금세 굳은 살로 가득 차고 밤에는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험 같았기 때문이다. 틈틈이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영어와 기술을 공부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무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새벽 2시가 되어도 책상 위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옆방에 살던 청년이 물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돈 벌어서 즐기면 되잖아. 철민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즐기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증명하러 왔어. 하지만 외로움은 그를 자주 괴롭혔다. 밤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머니가 눈가에 눈물을 머금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듯 적어 내려갔다. 강철민. 강철 같은 의지, 민족의 이름. 그것은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는 주문이었다. 몇 달이 흐르자 그의 몸은 새로운 리듬에 적응해 갔다.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고 작은 현장에서 배운 기술들은 점차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그를 불러 세웠다. 야, 철민. 너는 이상하다. 남들보다 힘들어도 웃으면서 해. 왜 그러는 거냐? 철민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강철민이다. 나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빛을 볼 것이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작은 창문 앞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별처럼 쏟아졌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강철민의 삶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몸을 혹사하며 일했고 밤에는 영어와 기술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홀로 하는 공부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법은 엉망이고 기술 서적 속 전문 용어들은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는 좌절했다. 내가 감히 이 낯선 세상에서 뭘 이룰 수 있겠나. 그런 그에게 뜻밖의 인연이 다가왔다. 어느 날 도서관 구석에서 낡은 노트북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그 페이지는 너 혼자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번역기로 돌려봐도 잘 안 나올 거다. 철민은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다. 남자는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한국계 교수였다. 이름은 박경호, 은퇴 후 해외에서 강의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학자였다. 저 혹시 한국 분이십니까? 그래. 그런데 너는 어디서 왔니? 잠시 망설였지만 철민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 박 교수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은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철민입니다.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민족의 민.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박 교수의 눈빛이 빛났다. 좋은 이름이다. 너의 삶이 그 이름과 닮아 있구나. 그날 이후 박 교수는 그의 스승이 되었다. 철민은 낮에는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교수의 집에서 책을 읽고 토론을 이어갔다. 교수는 그에게 영어 문장을 바로 잡아주고 최신 기술의 개념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었다. 철미나 기술이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지. 내가 지금 배우는 건 그 힘을 다루는 법이야. 교수의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배움의 길은 녹록지 않았다. 새벽까지 공부하고도 다음날 현장에 나가면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교수는 그런 철민을 보며 때로는 안쓰러워했지만 그 열정에 감탄했다.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들 중 가장 치열하다. 내 안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있다. 철민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스스로를 다듬어야 했다. 무너진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다. 강철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존재로. 어느 날 교수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 연구실에 같이 들어올 생각 있니? 내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연구자이자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순간 철민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동시에 엄습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학위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학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배움에 대한 의지가 사람을 만든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단한 몸은 쉬고 싶어 했지만 마음은 불타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였다. 나는 강철민이다. 강철 같은 의지로 민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스승을 만났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박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간 지 석 달이 흘렀다. 매일같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뒤 연구실로 향하는 길은 고단했지만 철민의 눈빛은 점점 달라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배우고 깨닫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연구실에서의 첫 과제는 소규모 프로젝트였다. 오래된 발전기를 개조해 효율을 높이는 일이었다. 서류와 도면만 보아도 머리가 지끈거렸고 처음에는 부품의 이름조차 외우기 벅찼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날랐고 밤에는 낡은 노트북 화면에 매달려 회로도를 해석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은 노트에 수십 번을 반복해 적고 때로는 직접 나사와 볼트를 만지며 몸으로 이해했다. 박 교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철미나 배움은 천재만의 것이 아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은 철민에게 보이지 않는 날개와도 같았다. 그는 그 한마디에 다시 힘을 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중간 발표에서 동료 연구원들은 속삭였다. 저 사람 원래 건설 현장 일꾼이라던데? 학위도 없는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의 시선은 냉소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철민의 손은 떨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는 강철민이다. 강철 같은 의지로 버티고 민족의 이름을 걸고 나아간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너진다. 그는 자신이 직접 조립한 회로를 작동시켰다. 처음에는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안정적인 불빛이 켜졌다. 발전기의 소리가 부드럽게 변하자 연구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해냈구나. 박 교수의 짧은 한마디. 그 순간 철민은 자신이 처음으로 인정받았음을 깨달았다. 연구실을 나와 캄캄한 밤거리를 걸을 때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날 밤 철민은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배운 지식과 땀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첫 번째 프로젝트의 성공은 강철민에게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연구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그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스승의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곧 그의 앞에 더 큰 도전이 다가왔다. 박 교수는 어느 날 연구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소규모 연구가 아니라 국제학회에서 직접 발표할 시제품 제작이었다. 주제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대기업 연구원들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리였다. 철민아, 이번에 너도 함께 해야 한다. 교수의 말에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국제학회라니 영어조차 완벽하지 못한 자신이 그 무대에 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다. 제가 과연.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할 수 있다. 내가 쌓아온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영어 논문을 이해하는 데 며칠이 걸렸고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느라 밤을 새워야 했다. 동료 연구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쓸데없이 신경만 쓰이잖아. 저 사람 때문에 속도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들의 차가운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철민은 이빨을 악물고 버텼다.
발표 당일 넓은 국제학회장의 무대 위에 섰을 때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더듬거리며 첫 문장을 꺼냈다. 목소리는 떨렸고 화면에 띄운 도면은 어쩐지 낯설게만 보였다. 순간 청중 중 일부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저 사람 준비가 덜 된 것 같군. 그 말은 또다시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바로 그때 무대 아래서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을 믿는다는 확신의 신호였다. 철민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자신이 직접 손으로 조립하고 밤을 새워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했다. 화려한 언어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자 청중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외국 학자가 다가와 말했다. 내 방식은 독창적이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통찰이 느껴진다. 그 순간 철민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지식의 세계에서 당당히 서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철민은 연구실에 돌아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철민이다. 강철 같은 의지와 민족의 이름으로. 이 길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국제학회에서의 발표 이후 강철민의 이름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독창적인 시각, 땀으로 얻은 통찰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철민은 들뜨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밤 연구실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와 손때 묻은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 노트 속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은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든 증거였다. 나는 이제 알겠다. 배움이란 혼자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야. 철민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얻은 이 길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바닥에서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떠올렸던 기억이 스쳤다. 낡은 단칸방에서 책 한 권 들여다보며 세상과 싸우겠다고 다짐했던 순간, 그리고 공사장에서 흙먼지 속에 파묻혀도 꺼지지 않았던 불꽃. 그 불꽃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박 교수와 함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모두를 위한 기술. 화려한 도시의 연구원들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료 연구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수익성이 없잖아. 그런 건 이상론에 불과해. 하지만 철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강철민입니다. 강철 같은 의지와 민족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그의 아이디어는 점차 현실이 되어갔다. 해외 언론은 그를 주목했고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나 철민은 화려한 무대보다 여전히 연구실의 먼지를 더 사랑했다. 그는 알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다. 내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저는 증명했습니다.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힘을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순간 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울린 것은 그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신념의 메아리였다. 철민은 고개를 들어 별빛을 바라보았다. 그 별빛 아래에서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세상을 바꾸는 길 위에서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